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34페이지를 보세요. 자, 34페이지는 평고로 4번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수요의 가타성의 우위라든지 유형이든 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 경우, 그리고 대체가 적은 경우,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상대적인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저희 지금 수요의 가격 달성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 입장입니까? 수요자 입장이에요. 그럼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어때요? 넓어지겠죠? 그럼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양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많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양이 많이 변하면 뭐가 된 겁니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진다. 그럼 선택폭이 좁아지니까 양은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한다. 그래서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중요한 건 대체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선택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양은 적게 변한다.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 말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거 하나로 부동산은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일반 재화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부동산은 이거 하나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합시다.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재화는 예를 들어서 사과. 자, 부동산은 어때? 아파트다. 아파트. 이렇게 비교합시다. 그럼 자, 사과와 아파트 둘 중에 대체제는 뭐가 더 많을까요? 사과가 더 많겠죠? 그래서 대체가 많을수록 어때?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에 가타성은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지만 부동산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는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탄력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잘 보세요.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도 지역별, 유형별로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은 아파트, 상공업용에 대해서 공장 건물,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그럼 자 보세요. 아파트와 공장 건물 비교하면 대체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아파트가 더 많겠지요. 그래서 대체 많을수록 어때?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아파트는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이었네요. 이때 아파트는 수요에 따라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엇과 비교하느냐? 여기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상대는 비교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자, 주거용 부산 아파트랄지라도 일반 재화 비교하면 수요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의 부동산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일반 재화와 비교하면 뭡니까? 비탄력적. 그렇지만 다른 용도의 부동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기간입니다. 단기와 장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대체가 많을까요? 장기적으로 대체가 많을까요? 장기. 그럼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용도의 다양성 관련해서, 자, 용도가 다양한 부동산이 있고 용도가 어때? 단순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가 많을까요? 단순할수록 많을까요?
다양할수록. 그럼 다양할수록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 단순할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용도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전환이 자,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용도는 용이할수록 대체해야 말까요? 곤란할수록 대체해야 말까요? 용이할수록. 그럼 용이할수록 어때? 탄력적. 곤란할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동산은 대체제 이거로 다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상대적인 비교다 이걸 생각하시고 상대적으로 대체가 많은 말수록 어때?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어때? 출제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편고로 5번 내용입니다. 편고로 5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 기업의 입장입니다. 이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판매자예요. 판매자. 뭐 또는 공급자다. 다음은 뭐 임대인이다.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참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총 수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때 총 수입은 결국 뭐냐니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때 뭘 하려고 것인가? 바로 수요의 가격 달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달성을 활용한다. 자, 잘 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총수입, 즉 매출액을 변화시키려 한다. 이때 활용되는 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까? 공급의 가타성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타성을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자, 먼저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위 탄력적인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알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인하한다는 이야기야. 이때서 총수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는데 자, 벌써 이제 수요 타성이 단위 탄력적 그랬어요. 그럼 단위 탄력적인데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지요. 그럼 수요량은 감소한데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이상하자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올리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데 올린 만큼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린 만큼 떨어지니까 나에게 들어온 총 수입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총 수입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격을 인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단위 탄력이니까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그럼 결국은 쉽게 이상하지 않냐? 가격을 낮춘 만큼 수요량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야. 내린 만큼 올라가 주니까 나에게 들은 총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총수입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다. 다음, 여기서 이제 수요 가타성이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탄력적인 얘기는 가격 변화율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때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격을 높이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수요량은 감소인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이 어때?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을 이렇게 좀 올렸어요. 올렸더니 수요량이 어때? 이렇게 줄어버린다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든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가격을 인하합니다.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가격이 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증가인데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량이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가격을 좀 낮췄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호점에 들어온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한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럼 비탄력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더 작은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인상하면 자 보세요. 가격을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량 감소하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을 이렇게 올렸음을 불구하고 수요량은 이거밖에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호점에 들은 총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는 겁니다. 증가한다는 이야기요. 자, 다음 가격을
인하합니다. 자, 가격을 이렇게 인하해서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수요량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럼 수요량 증가한데 수요량이 더 적기 때문에 적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불구하고 수요량은 이거밖에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 그럼 나이 드는 총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타성과 총수 관계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랬나요? 지문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문 하나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 지문 하나를 풀기 위해서 어때?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딱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한 대신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한 대신에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또 비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즉 판매 입장에서 총 수입 매출을 변화시켜야 한다.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타성을 활용한다. 이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급의 가타성 아니라 그랬죠? 수요의 가타성을 활용한다. 정리하시고, 다음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함에 들어오고 총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수요 가타성이 탄력적인 비탈 때는 총수입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총수입, 즉 매출액을 높이고자 할까요? 낮추고자 할까요? 매출을 높이고자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총수입 증가 쪽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예요. 총수입 증가 쪽에. 자, 보세요. 수요 타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럼 수요 타성이 탄력적이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란 이야기예요. 수요 타성이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 경우 총수입을 증가시켜서는 가격을 높여 낮춰야 되겠죠. 가격을 낮춘다는 이야기. 가격 낮추는 저가 정책. 자, 이를 통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요. 비탄력 때, 자, 보세요.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일 때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그럼 수요 타성이 비탄력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을 높이는 고가 정책. 자, 이를 통해서 총 수입을 어떻습니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도, 자, 보세요. 자, 탄력성과 수요 가타성과 가격과의 관계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면 우리 뭘 돌리자? 단접비고다. 단접비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제 탄력적일수록 가격을 낮추는 어때? 저가 정책이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높이는 어때? 고가 정책이다. 이걸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단, 저, 비, 고 이렇게 했을 때 총수입 증가다. 단접이고 총수입 증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타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을 낮추는 저가 정책,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높이는 어때? 고가 정책. 이를 통해서 총수입을 어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에 수요 타성이 탄력적인데 가격을 높이는 고가 정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단접이고 외워놓고 지문 풀어오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원론적 설명 다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기업 판매자 입장에서 총수입 매출액을 변화시키려 한다.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거 하나 정리하자 그랬어요. 다음은 수요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자 그랬죠? 다음은 단접이고 총수입 증가다. 딱 해서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려다. 단접이고 총수입 증가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단접이고 이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먼저 조세의 전가 귀착 여부. 자, 다음 기울기의 값과의 관계. 다음 뭡니까? 총수입.
정수입 이때 활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건설 회사가 파주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양하자. 이때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런 걸 어떻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때 활용되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데 이제 파주의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의 가타성을 조사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파주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타성을 조사해 보니까 파주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2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 가타성이 1.2라는 이야기 뭡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요 가타성이 탄력적이니까 이때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총수입, 즉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되겠지요. 수요 가타성이 탄력적이니까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럼 얼마큼 분양가를 낮출 것인가? 이것도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완전 포기입니다. 거기까지 포기고 여기까지만 우리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격 달성이다, 이 verse는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 기준은 얼마나 됐습니까? 1. 그래서 1번 크면 탄력적, 1번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가타성 정리 다 되었고요. 다음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부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항상 우리가 탄력성 나오면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 생각하시고,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얼마 1% 변했을 때죠. 소득이 1%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수요의 소타성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항상 원인은 뭡니까? 분모 값이 되었죠. 이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1% 변했을 때죠. 소득의 변화율이 되겠고,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분자값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이제 또 이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향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 값을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배웠어요.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뭐로 표현합니까? 정상재.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정상재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득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이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소득이 향상에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한 재를 뭐라 배웠습니까? 열등재.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수요의 소득 달성을 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값이면 이 재화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 마이너스 값이면 이 재화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0이에요. 아침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이렇게 또 주제하겠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 1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란다. OX, X. 잘못된 거죠? 1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0이에요. 0. 자, 우리 실수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구분하는 기준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세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문제잖아요.
이 구기준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을 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 생각하시고 재화의 성격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뭐라 합니까? 정상제.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감소한 재화를 뭐라 합니까? 열등제.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항상 우리한테 탄력성 나오면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원인이 뭡니까?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수되죠? 결국 뭡니까? 당해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재화를 우리가 A다. 당해 재화를 B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요 교차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원인은 분모값이 그랬죠? 예, 자, 다른 한 재화 A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결과는 분자값이다. 당해자인 B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자, A제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B제와 수량의 변화율을 A제와 가격 변화로 어때?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가 어때? 증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방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는 뭡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A와 B 두 재화잖아요. 두 재화가 어떤 관계느냐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한 재화의, 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입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A와 B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 때 맹연습 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방해 받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때 보세요.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둘은 보완제가 되겠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을 통해서 두 재화가 대체인지 보완인지 이걸 어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는 뭡니까? 크로스, 두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어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면 즉 0보다 큰 경우죠. 플러스 값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다. 0보다 작든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또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한 재화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인식했어요.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더라. B를 샀다는 이야기야. 왜? 둘은 대체제니까. A의 가격 상승하니까 A 안 삽니다. B의 수요가 감소하다. B도 안 사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둘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0분 정도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뇌가 돼. 세뇌해서 시험 끝나고 기억나는 그 내용이 될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뭡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 특성 관련해서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특성 다 이야기됐어요. 이때 수요의 가타성을 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지 비탄이 판단할 수가 있죠?
구분 기준 얼마랬어요? 1. 1번 큰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다음 수요의 소타성 일동에서 이 재화가 정상진지 열등진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플러스 값이 뭐가 됩니까? 정상재. 마이너스 값이 뭡니까? 열등재. 다음 수요의 교타성 일도서 두 재화가 대체진지 보완진지를 판단할 수 있다. 플러스 값이 뭡니까? 대체재. 마이너스 값이 뭡니까? 보완재가 된다는 거. 그럼 역으로 우리 들어서 합시다. 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달렸어. 다음 이 재화가 정상진지 열등진지 판단해서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소득 달력성. 두 재화가 대체진지 보완진지 판단해서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교차타성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 요약집 35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다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매매는 필요 없고요. 가격이 자, 16%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이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자, 매매 수요량이 매매는 필요 없고요. 자, 수요량이 8%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이변해서 아파트 매매 필요 없죠? 수요량이 4%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파트 매매수의 가타성이다.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항상 이 생각하세요. 수요의 가타성은 당해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 지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저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당해저 수요량이 얼마나 해? 이거 추정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준이다. 자, 이걸 수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해야죠. 여기 보세요. 예, 집중하고 보면 저런 소리 절대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뭡니까? 아파트의 수요 가타성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에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량이 얼마만큼인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왜? 수요 가타성은 당해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량이 얼마만큼인가 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 대입을 해봅시다. 자, 가격 변화율 얼마입니까? 16%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수요량 변화율 얼마입니까? 4% 감소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인가 방향성 의미가 없고 16분의 4 약분이니까 4분의 1이네요. 얼마입니까? 0.25가 나온다라는 거. 결국 수요 가타성은 얼마입니까? 0.25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수요 가타성이 0.25라는 이야기는 자, 아파트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다. 알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다. 그럼 비탄일수록 상대적으로 대체제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은 편이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세택 매매수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는 이야기.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 그렇지만 교차 탄력성 구하라 때 어떤데? 이 질문이 좀 깁니다. 기 때문에 뭔 소린지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것만 생각하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재화이죠.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두 재화니까 이 사람이니까 뭐가 뭡니까? 아파트와 다세대택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세대택이라 하나는 가격이 변하고 하나는 어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지요. 변한다. 그럼 자 보세요. 아파트와 여기죠. 아파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다세대택 나와 있어요. 다세대택.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쉽게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 아파트와 다세대택 나왔는데 다세대택은 딱 한 가지만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가 변했습니까? 수요량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이 변한 건 뭐가 됩니까? 다세대택. 여기 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혼돈을 마시고 여기 대입하면 된다. 그럼 이제 가격이 변한 건 당연히 뭘 고려해야 됩니까? 다세대택과 아파트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아파트의 가격표를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A, B 이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아파트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16% 상승이다. 다음 B는 5자리죠? 수량비는 얼마입니까? 8% 증가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값이 아니니까 방향성 어때? 항상 표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수량이 8% 감소 이렇게 나오는데 방향성 표기 안 하면 답이 어떻게 달라져 버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 꼭 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여기 방향성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16분의 8이니까 약분은 2분의 1 얼마입니까? 0.5가 되겠다. 그래서 수의 교차타성 얼마입니까? 0.5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수의 교차타성이 0.5 플러스 합시니까 이때 아파트와 다세대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타성,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근데 계산했는데 단지 문제에서 아파트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것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찾으면 계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우리 비법이에요. 계산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네,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 변했습니까? 16%. 다음 아파트의 수량은 얼마 변했습니까? 4%. 그럼 어때? 수량이 적게 변했죠? 그럼 양이 적게 변하니까 뭡니까? 비탄력적. 바로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또 이제 합시다. 이 수익 교차타성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라 아파트와 다세대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것만 어때? 따져보라는 이야기예요. 따지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비법을 통해서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의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 바로 답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렇게도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맹연습을 해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다음 여름역지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는 2번 챕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개됐죠? 저희 지금까지는 수요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타성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공급 쪽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인데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나 모두가 어때? 가격 탄력성이에요. 따라서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항상 탄력성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리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급의 가타성은 가격이 즉 당해저 가격이죠. 1% 변했을 때 이 원인이지요. 다음 당해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급의 가타성도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 변했을까? 참 양적인 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량적 지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공급의 가타성 측정을 해봅시다. 항상 원인은 어디 온다? 분모가 뭡니까? 가격이 1%나 되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고,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분자값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표현 쓰겠죠? 다음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을 어떻게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급의 가타성도 계산 문제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이건 우리가 수요 가타성 계산 문제 3문제 풀었잖아요.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급의 가타성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에는 5가지에 따랐지요. 5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 이걸 비교했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타성 유도 역시 5가지. 왜? 똑같은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젠 뭘 비교합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격 변화율과 뭘 비교합니까? 공급량의 변화율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다라면 이때 뭐랍니까? 단위 탄력적이란다. 공급의 가격타수합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이때 공급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공급선 간단히 그려본다면, 자, 이것은 모습이 될 겁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분도 크게 중요성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양이 많으니까 이때는 뭐랍니까? 탄력적. 당연히 탄력사업은 어때? 1가 커지겠죠. 양이 많으니까 기울여서는 어때? 완만해진다.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여서는 이처럼 완만해진다. 이게 이제 탄력적인 공급선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이 적게 변하니까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탄력값은 어때? 1가 작아지겠죠? 양이 적게 변하니까 공급선의 기울여서는 어때? 급해진다는 겁니다. 처음 공급선의 기울여서는 급해진다.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에요. 0 경우다. 사실 이런 경우죠.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공급량이 증가하지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그래서 뭐랍니까? 완전 탄력적이란다. 공급의 가타성 무한대가 되겠죠.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공급선은 수평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0 경우입니다. 가격이 상사도 공급량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다. 공급의 가타수합은 0이 되겠지요. 공급선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게 이제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이제 탄력적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여서는 어때? 완만해지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 다음, 자, 비탄력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여서는 어때? 급해진다. 완전 비탄력은 뭐가 됩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울기 형사가 완만할수록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뭡니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다음, 기울여서 급할수록 양이 적게 변한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직이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이해하시고,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러니까 공급의 가타수는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공급의 가타수합이 1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때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란다. 공급선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이 되겠지요. 다음 공급의 가타수합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크다는 뜻이지요. 이때는 양이 많으니까 탄력적이다. 기울여서는 완만해지겠지요. 다음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이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의 모습이 되겠네요. 다음, 자, 공급의 가타성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작다는 이야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어때? 더 적다는 이야기죠. 양이 적게 변다. 비탄력적. 공급선의 기울여서는 급해지겠죠. 다음, 0이라는 이야기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0 경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다 했는데, 자,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둘 다 가격 탄력성 때문에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수요의 가타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1일 때 뭐라 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란다.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 탄력적 기울여서는 완만해지죠. 다음 1보다 작으면 뭡니까? 비탄력적.
비탈수록 기울기선 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수평이 되겠지요. 0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자, 수의 하트성, 공의 하트성 모아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3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양호 1번 설명 다 드렸어요. 다음 우측에 양호 3번 내용입니다. 양호 3번은 우리 예를 합시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달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이 관계를 말씀드렸지요. 이제는 공급의 가격달성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기울기의 값이다. 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급성은 우상하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기울기 값이 어때?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만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의 가격성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성 값은 당연히 커지겠지요. 탄력수록 양이 많이 be니까 기울기는 어때? 완만해진다. 그럼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 값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진다. 똑같은 논리로 탄력적일수록 탄적 기울기 값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됩니다. 다음 공급의 가격성이 비탄력적인 비탄일수록 탄력성 값은 어때? 적어지겠지요. 그럼 비탄일수록 기울기값은 어때? 급하다냐? 그럼 기울기가 급할수록 기울기 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 그래서 비탄력적 기울기값은 커진다. 비고 역시 공급의 가격 달성과 기울기값 사이도 어때?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때?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죠? 성립되는데 여하튼 수의 달성, 공급의 달성 다 마찬가지로 탄력성과 기울기 값 사이도 어떤 논리가 적용된다? 탄적 비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질수록 기울기값은 적어지고 비탈수록 기울기값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기울기값이 클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다만 수요는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호 3번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양호 4번입니다. 양호 4번은 공급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소리는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 저희들이 오늘 수요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딱 하나만 잘 기억하셨죠? 뭡니까? 대체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가 많냐 적냐 이것만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성은 어떻습니까? 탄력적. 적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거 하나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우리 예상합시다. 공급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때? 공급업 측에서 공급량이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이 차이란 이야기예요. 자, 이건 상대적인 비교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뭡니까? 양이 많이 증가하니까 탄력적. 양이 적게 증가하면 어때? 비탄력적.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급은 이 하나로 끝을 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해봅시다.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재화는 사과, 부동산은 아파트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단위당 가격입니다. 단위당 가격이 10%씩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량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런데 사과의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할까요? 아파트의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할까요? 사과. 아파트는 부동산 착공 공사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자, 사과는 양이 많이 된다. 탄력적. 아파트는 적게 된다. 비탄력적.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공급의 가격성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아예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부동산이다.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와 비교한다면 어때? 수요도 비탄력적이죠? 공급도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생각합시다. 이제 부동산이다. 이 상품은 일반 재화에서 뭡니까? 수요 공급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요 모두가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기간. 자, 이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다. 이렇게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단기 공급, 장기 공급 비교하자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량 증가인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 그럼 장기가 뭐가 된 겁니까? 달력적. 단기는 뭡니까? 비달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공급 쪽은 이게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공급은 달력적이다. 그럼 달릴수록 기울여서는 어때? 완만해지고. 비탈수록 기울여서는 어때? 급해진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정리했던 겁니다.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서 기울여서 어때? 더욱더 완만하다. 이야기했었죠. 왜? 더욱더 탄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는 수용국 모두다. 수용국 모두다. 장기에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에는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용 모두가 어때? 비달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단기와 장기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와 장기를 비교하면 수용 모두다.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어때? 더욱더 달력적이다. 왜? 장기적으로 양이 많이 배야겠죠. 장기에 더욱더 달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도 전환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량은 증가한데 용도는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용이할수록. 그럼 용이할수록 달력적. 곤랄수록 어때? 비달력적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자, 수용국 모두가 어때? 달력적이 되는 겁니다. 왜? 용도의 용이할수록 양은 더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수용 모두가 달력적이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 그럼 이제 용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량은 증가한다. 증가한데 용도변 제한 법규가 많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적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적을수록 달력적. 많을수록 어때?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한데 건축 인허가가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용이할수록 많이 달력적. 곤랄수록 어때? 비달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건축 인허가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습니까? 자,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이분 비교합시다. 자,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 주택 공급은 단기,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한 달이다 또는 1년이다. 기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되팔려서 많이 나올 것인가? 새로 주택지에서 많이 나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되팔려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주택 공급이 어떻습니까? 달력적. 신규 공급은 어때?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이것 때 단기, 장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뭡니까?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데, 자,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짧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짧을수록. 그럼 짧을수록 뭐가 됩니까? 달력적. 길수록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자, 이건 여기서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냐. 증가한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많이 증가하느냐 하락할수록 많이 증가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쉽게 생산 가격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많이 증가할수가 하락할수록 많이 증가할 뭡니까? 하락할수록. 그렇죠? 하락할수록 탄력적, 상승할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공급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 내용은 지금 이런 범위 내에요. 이런 범위에서 출제하고 있는데, 자, 공급은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증가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항상 상대적 비교해, 상대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 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거 하나 끝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 공급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이때 수요 쪽은 뭐 하나만 기억하자. 대체제.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 이거 다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공급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탄력적,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거 하나로 다 풀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의 가타성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은 그런 뭡니까?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걸 어때? 판단하기 위함이다. 기준은 뭐가 됩니까? 역시 1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 가타성, 공급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 기준은 1입니다. 그래서 1보 크면 어때?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탄력성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타성, 수요의 교타성 세 가지 말씀드렸고 공급의 가타성이다. 포함해서 네 가지 모두 정리해드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가격 타성 크게 따른 균형 가격 거래량 변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 수용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셨답니다.